그래서 이 전공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전공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Civil Engineering하고 Engineering Mechanics 이런 부분이 있는데 Engineering Mechanics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General Engineering, General Science 또는 심지어는 뭐 Undecided Engineering, Interdisciplinary Engineering 또는 이렇게 Engineering Mechanics가 있어요. Mechanical Engineering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Physics Engineering이 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거의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공대에서 웬만한 대학교들은 이 공대에서 이 프로그램 제공하는 학교들은 가장 인기 없는 전공이에요. 네, 즉 희소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많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공대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한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 공대를 한다면 아까 저번 시간에 언급드릴 때 뭐 EE, ME,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화공 이런 거 CS 이런 걸 전공하지 조금 이제 뭐 재료공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는 만큼 더더욱 이렇게 특수 전공 공대를 공부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 전공이 너무 좋은 게 요즘 추세인 멀티디스플리너리 여러 가지 이제 융합 과학을 해가지고 전공을 짬뽕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나 이제 플레이트 접시에 담아가지고 학생 주는 그 교육. 이 전공이 참 좋은 게 요즘 미국 대학교 추세랑 딱 어울리는 그 전공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제 짬뽕이라고 그러죠. 인터디스플리너리. 멀티디스플리너리, 인터디스플리너리 가지고 여러 가지 융합된 전공을 하나의 이쁜 접시에 담아가지고 학생한테 제공하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미국 대학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특화되어 있지 않다, 즉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보다는 그만큼 다른 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좀 맛배기할 수 있는 그런 공대 공부이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콜롬비아하고 두 번째 학교가 있어요. 두 번째 학교가 브라운 대학교. 네. 그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빌 엔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참 여학생들이 많은 덕을 보고 명문대학교 입학하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 보고 이제 프로파일 보면서 누구 뭐 에이미야 우리 시빌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번 지원하면 좀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 너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것만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반응이 그게 뭐예요? 시빌 엔지니어링 하고 학생이 좀 당황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도 다 한 명도 흔쾌히 뭐 알았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이게 아마 한국말로는 토목공학일 거예요. 네. 펀더멘털 사이언스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일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특화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설명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됐지 이 애널리틱스 이제 인더스트리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내포되는 의미가 그러니까 확장되는 게 참 많아요. 어떤 거는 비즈니스에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애널리틱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야구예요. 야구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트래디셔널 그렇죠? 뭐 저기 그 장타율, 홈런, 타점 이 세 가지만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OBP, OPS, 피안타율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통계가 야구에서 나오는 만큼 그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포츠 애널리틱스고요. 이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흔히 이제 퉁치면서 부르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벗어나 가지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MIT하고 유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 분야에 데리케이트 할 정도로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비즈니스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꼭 어떤 전공이라 말씀 못해요. 네, 와트렌 포함되어 있지만 막상 와트렌에 들어가면 이제 과학적인 그런 코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공도 제가 봤을 때 특화된 전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좀 더 리서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파일 만들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굉장히 아까 제일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유니크 백그라운드 그걸 이제 설립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설명회 때 나왔던 통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설명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모님한테 올바른 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전공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연달해 보면 예일 대학교가 이제 특집으로 이제 20년 동안 20년 주기의 그 리포트를 이제 예전에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예일 대학교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또는 전공의 이제 거기 편차 한쪽으로 스큐된 부분이 미국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낸 데 대해서 좀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예일 대학교는 인문대학교예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리버럴 아츠 인문대학교는 꼭 윌리엄스, 에머스트, 뭐 데이비슨 이런 학교들만 인문대학교가 아니라 아이비리그 자체가 인문대학교고 그 UCLA, UC 버클리 안에서도 충분하게
liberal arts study 인문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종합대학교라 해가지고 인문대학교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대학교 어떤 걸까요? 다 history, econ, English, political science예요. 4대장. 그래서 예일 같은 경우에는 공대 쪽으로 많이 하려는 부분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early admission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월 초에 이제 likely letter 이것도 부모님 검색해 보세요. likely letter를 해가지고 1월 말 이제 2월 초에 그 이제 편지 날라오는 케이스가 있고 실제로 이제 likely letter 비슷하게 저번 주에 UC berkeley에서 원래 UC berkeley는 3월 20일, 25일 날 결과 나오는데 2월 중순에 뜬금없이 그 합격한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저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이런 합격금지 받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likely letter 하나의 성격이에요. 일찍 특정 원하는 학생들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 그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예일대학교가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과거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컴퓨터 사이언스 공대 쪽의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만큼 문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대가 이제 살짝 약하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카운터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대해 어드미션 스테이스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RD하고 ED, 네, early. 물론 이제 하버드는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이고요. 네. EA 중에 하나지만 실제적인 성격은 EA보다 좀 ED에 가까워요. 바인딩하는 부분이 없다 뿐일지 거기에 대한 이제 희소성 가치는 크기 때문에 좀 ED 성격이 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4번 말씀드렸지만 얼리에서 떨어지면 고생이 시작입니다. 그 얼리는 딱 2개 있어요. ED1, ED2. 본인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뭐 ED1은 뭐고 ED2가 뭐예요? 이거는 예전에 그 학력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하고 후기 있었죠. 모든 학교들이 정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그 후기 있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였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틈새 시장 노려가지고 재수하기 싫은 학생들을 위해서 후기 이제 제대로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미국 대학교도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가 이제 ED가 있고 싱글 초이스 EA나 뭐 EA, ED가 있고 일부 학교, 네,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E2가 있어가지고 정시까지 가기 싫은 학생들이 이제 뽑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와슈하고 NY가 큰 수혜자예요. IB에서 이제 수두룩 하이 IB에 떨어진 학생들이 정시 가기 전에 이제 와슈 얼리2에서 타협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준 아이비나 이제 아이비급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그 더 이상 그 정시 가게 않기 위해서 NYU에서 ED2를 지원해서 학생들 이게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18개, 19개 지원하지만 원서대학교 지원했을 때 실적인 마음가짐을 나는 딱 2학교만 올인한다. ED1, ED2 이렇게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그 정시를 배제하고 ED1, 2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